산타랠리는 26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항상 크게 가지는 게 맞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될지, 과연 한국의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하나가 해소가 되었고, 그로 인한 한국의 증시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오늘의 일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의견보다는 오늘 영상은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셋째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를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는 달려보자 라고 말이죠.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다시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그 자리는 13일 금요일에 살짝 찍고 왔지만, 월요일 증시는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이 2500자리를 지켜줘야만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2530, 40포인트를 향해서 산타랠리는 26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항상 크게 가지는 게 맞으니까요. 코스닥은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바이오의 대장주가 등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와 조금은 다르게 이 707포인트 정도만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 스텝으로 충분히 가볍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대장주의 교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코스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의 급등을 기대해야 됩니다. 코스닥은 12월 바이오 관련 학회가 굉장히 많으며, HLB라는 기업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비만 관련 기업으로 충분히 한번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대장주였던 알테오젠, 그리고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HLB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의 차트를 각각 나열을 해봤는데요. HLB와 알테오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테오젠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LB는 상승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알테오젠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거래 대금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 HLB는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으면서 충분히 상승을 한번 줄 수 있는 거래 대금이 나올 수 있는, 그래도 희망이 알테오젠보다는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HLB라는 기업을 정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의 차트 분위기, 수급의 분위기가 충분히 바이오 대장주가 바뀔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시장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본의 금융청 장관 금융감독 정례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한국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두 번째는 한미약품이 유럽 소아내분비학회 ESPE의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주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를 체크를 해보시는데, 아직까지 경영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은 주의를 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더존비주원의 연말정산 세미나가 있는데, 더존비주원의 AI 플랫폼이 적용되는 그런 발표를 하는 행사로 보면 되고요. 이 더존비주원이 제4 인터넷 뱅킹의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호재가 몇 개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로 더존비주원, 셀바스 AI, 엠로, 폴라리스 AI, 이스터소프트, 이 뒤에 거는 사실 얘 잡주 아니야? 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 흐름이 좋은 엠로나 이스트소프트는 그래도 조금은 실체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10월 가계대출 및 통화 유동성 관련 지표 발표가 12시에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일정은 삼성전자가 과연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K는 그만큼 급하다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전략,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만 아직까지 파운드리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련주를 보자면 삼성전자, 삼성 SDS, 그리고 소부장인 파크시스템즈, 동진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선거인단 투표일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점을 찍어줄 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섹터를 두 개 볼 겁니다. 조선과 CDMO 말이죠. 그래서 관련주로 조선은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를, 그리고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선정일입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한국이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섹터의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컨텍, HVM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11월 산업 생산 데이터 발표가 저녁 10시 30분, 저녁 11시 15분에 각각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 12월은 거의 확정적이나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지속할지에 대한 데이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일정은 관망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FOMC의 결과 때문이죠. 첫 번째 일정으로 먼저 가보면 SK가 간접 출자한 일본의 키옥시아가 도쿄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관련주로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워트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민, 입시 비리 관련 공판일이 있습니다. 아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유죄가 확정된 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 종목인 신송홀딩스, BN풍영, 오파스넷 같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BOJ에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한국 시장에는 다행이고요. 그 다음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관련 해명 기간입니다. 그리고 HMM의 주주 완화 정책 관련 해명 기한이 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은 FOMC 금리 결과에 따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입니다만 이후에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는지가 더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첫 번째 일정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크윙, 파크시스템즈, 한미반도체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를 볼 만한 시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주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은 기업 분석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하는 그런 수급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저녁 10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미국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부분을 살려줄지 아마 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아프리카 TV인 숲이 움직일 가능성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펀덱스 어워드 관련 일정으로 OTT 드라마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쇼박스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첫 번째 일정은 생성형 AI의 워크숍 국내 일정이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이 행사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관련주로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SP 소프트와 엠로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급과 미국이 정말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정오에 있고 중국의 LPR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오전 10시 15분,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저녁 10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흐름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글로벌적인 이슈에 따라서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다음 주를 지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하나 볼 건데요. ETF가 정배열을 가져간다 라는 것은 다음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제가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는 ETF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구성 종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변압기, 전선 관련주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변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선도 포함이죠. 전선과 변압기는 특히나 저용량부터 초고용량까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 종목 탑10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섹터의 정배열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탑10의 구성 종목을 보면 정배열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다음 주는 전력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불확실성 중 하나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환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색깔은 최대한 지우고 주식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부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